여보, 당신 그 요가 강사랑 자는 거 다 알아.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괜찮아. 난 이혼 안 할 거야. 그 순간 남편은 몰랐다. 내가 30년간 준비해온 완벽한 복수를 오늘 이야기도 돈 앞에서 30년이 무너진 아내의 복수극입니다. 나 이영자, 62세.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월급 250만 원. 그중 200만 원이 매달 남편 강수택 계좌로 자동이체됐다. 30년이면 총 7억 2천만 원. 내 돈이 전부 그 사람 명의로 갔다. 남편은 공무원이었다. 65세에 은퇴했다. 그의 월급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전부 자기 이름으로만 모았다. 집도, 차도, 예금도, 주식도 전부 강수택 명의였다. 나는 30년간 그저 월급 넣는 기계였다. 그리고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졌다. 작년 10월이었다. 나는 학교 근처 카페에 들렀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남편이었다. 옆엔 젊은 여자가 있었다. 30대 초반쯤 보이는. 몸매가 좋았다. 요가 강사 같았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다.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호텔로 들어갔다. 대낮에, 백주 대낮에. 나는 커피잔을 든 채 굳어 있었다. 손이 떨렸다. 커피가 흘러 테이블을 적셨다. 하지만 소리 지르지 않았다. 쫓아가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봤다. 두 사람이 호텔로 들어가는 걸 30분쯤 지났을까?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계산을 하고 카페를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다. 하지만 닦지 않았다. 그냥 흘러내리게 뒀다. 30년. 내가 뭐였을까? 월급 넣는 기계, 밥 해주는 사람, 집안일 하는 가정부. 집에 도착했다.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30년간 모아둔 월급 명세서가 있었다. 매달 250만 원. 그중 200만 원 자동이체. 30년치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왜 모았을까? 나도 모르겠다. 그냥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았다. 그리고 오늘 정말 필요한 날이 왔다. 저녁 8시. 남편이 돌아왔다. 샤워를 했는지 머리가 젖어 있었다. 여보, 저녁 먹었어? 나는 태연하게 물었다. 응, 밖에서 먹었어. 남편은 거실로 가서 TV를 켰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손이 떨렸다. 접시가 깨질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편안한 얼굴이었다. 아무 걱정 없는 얼굴.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할까? 이혼할까? 아니면 참을까? 하지만 이내 다른 생각이 들었다. 아니야. 이번엔 달라. 이번엔 내가 준비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학교 동료 최순희에게 전화했다. 순희는 나보다 1살 많았다. 61세에 명예퇴직하고 지금은 쉬고 있었다. 그녀는 은퇴 전 은행에서 30년 일했다. 순희야, 나 좀 도와줄래?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무슨 일인데? 남편 재산 조사 좀 해줘.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순희가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응, 있어. 큰일. 그날 오후 우리는 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나는 순희에게 모든 걸 말했다. 호텔 들어가는 거 봤다고. 30년간 내 월급이 남편 계좌로 갔다고. 순희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영자야, 참지 마. 이번엔 제대로 해. 내가 도와줄게.
순이는 다음 날부터 움직였다. 은행 후배들에게 연락했다. 남편 명의 계좌를 조회했다. 부동산 등기부도 떼었다. 주식 계좌도 확인했다. 일주일 후 순이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다. 영자야, 앉아. 이거 보고 놀라지 마. 나는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예금 8억, 부동산 5억, 주식 2억, 총 15억. 순이가 조용히 말했다. 내 월급만 7억 넘어. 남편 월급까지 합치면 15억 맞아. 근데 전부 남편 명의야. 나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손이 떨렸다. 15억. 내 30년이 15억이었구나. 근데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영자야, 이혼해. 재산분할 받아. 최소 절반은 내 거야.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혼은 할 건데 내 방식으로 할 거야. 그날부터 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남편 뒤를 밟았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남편은 그 여자를 만났다. 호텔은 항상 같은 곳, 강남역 근처. 나는 멀리서 사진을 찍었다. 손잡고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전부 찍었다. 그리고 남편 핸드폰도 확인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다. 우습게도 카톡 내용을 봤다. 그 여자 이름은 박미선. 52세, 요가 강사. 남편보다 13살 어렸다. 둘은 1년 전부터 만났다.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남편은 그 여자와 호텔에 있었다. 카톡 내용은 끔찍했다. 여보, 이혼하면 우리 결혼하자. 재산은 5억 정도 챙길 수 있을 거야. 그 여자가 보낸 메시지였다. 남편 답장. 응, 나도 그 생각이야. 마누라는 모르고 있어. 바보같이.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바보같이. 그래, 나 바보였지. 30년간.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6개월. 나는 6개월간 완벽하게 준비했다. 모든 증거를 모았다. 30년 월급 명세서, 자동이체 내역, 호텔 사진, 카톡 캡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혼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다. 40대 여자 변호사였다. 김지연. 이혼 전문이었다. 순이가 소개해줬다. 김 변호사는 내 서류를 꼼꼼히 봤다. 30년 월급 명세서, 자동이체 내역, 호텔 사진, 카톡 캡처, 부동산 등기부, 전부.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재산분할 7억 5천은 받으실 수 있어요. 15억의 절반이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변호사님, 남편이 뭔가 더 숨긴 것 같아요. 15억이 전부일 리 없어요. 변호사가 눈을 들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남편이 30년간 돈에 집착했어요. 근데 15억 뿐이라니 이상해요. 분명 더 숨겼을 거예요. 변호사가 메모를 했다. 그럼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나는 오히려 시간이 필요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 순이가 움직였다. 은행 후배들에게 연락했다. 남편 형제 명의 계좌 조회. 남편 회사 동료 명의도 확인. 박미선 명의도 뒤졌다. 3개월이 걸렸다. 어느 날 저녁, 순이가 긴급하게 전화했다. 영자야, 큰일이야. 찾았어. 뭘? 숨긴 돈. 10억? 나는 숨이 멎었다. 10억? 어디에? 남편 동생 명의 부동산 5억. 박미선 명의 예금 3억. 페이퍼 컴퍼니 계좌 2억. 총 10억이야. 다음 날 나는 순이를 만났다.
그녀가 서류를 펼쳤다. 이게 증거야. 남편 돈이 동생 계좌로 간 이체 내역. 박미선 예금 입금자도 남편이야. 페이퍼 컴퍼니 대표는 남편 친구고 전부 남편 돈이었어. 나는 서류를 보며 웃었다. 25억. 진짜 재산은 25억이었구나. 15억만 신고하고 10억은 숨긴 거지. 순이가 말했다. 이거 사기야. 재산 은닉이라고. 형사처벌 대상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계획을 바꿔야겠네. 김지연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숨긴 10억 증거를 보여줬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건 완전히 사기예요. 재산 은닉이에요. 형사고소 가능해요. 나는 미소 지었다. 변호사님, 제 계획이 있어요. 일단 협의 이혼할게요. 5억만 받는 걸로. 변호사가 의아해했다. 왜요? 25억의 절반이면 12억 이상인데 남편을 안심시키고 싶어요. 10억 숨긴 줄 알고 좋아하게요. 그리고 재혼하게 놔둘 거예요. 그 여자랑 행복해하게. 그 다음에요? 그때 폭탄 터뜨릴 거예요. 재산 은닉 사기죄로 형사고소, 그리고 민사로 추가 재산 분할 청구. 변호사가 이해했다는 듯 웃었다. 완벽한 함정이네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재산 은닉을 몰랐다면 나중에 발견 시 재청구 가능합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남편이 TV를 보다 멈췄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나 더는 못 살겠어. 30년 살았는데 뭐가 문제야? 남편 목소리가 짜증으로 가득했다. 당신이 문제야. 나를 사람 취급 안 하잖아. 월급이나 넣는 기계로. 남편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이혼 동의서를 꺼냈다. 여기 사인해. 남편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야, 진짜 미쳤구나. 나 62살이야. 이제 와서 이혼? 응, 이제 와서. 늦었지만 하는 거야. 남편이 서류를 집어던졌다. 안 해. 절대 안 해.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재판 이혼할게. 내가 바람핀 증거 다 있어.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호텔 들어가는 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박미선이랑 전부 사진 찍었어. 남편이 주저앉았다. 어떻게 알았어? 6개월 전부터 알았지. 그냥 지켜봤어. 증거 모으면서. 남편이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정신 나갔었어. 나는 그를 내려다봤다. 30년. 단 한 번도 사과 안 했던 사람. 이제 와서 우는 게 우습기만 했다. 사과는 필요 없어. 그냥 이혼이나 해줘. 재산은 어떻게 할 건데?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준비한 대로 말했다. 5억만 줘. 나머지는 내가 가져. 남편 눈이 커졌다. 5억? 응. 그 정도면 충분해. 우리 재산이 15억인 거 알거든. 남편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다. 15억만 알고 있네. 10억 숨긴 건 모르는구나.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알았어. 그럼 5억 줄게. 나는 속으로 웃었다. 바보. 완전히 속았네. 일주일 후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혼 합의서에 사인했다. 재산 분할 5억. 위자료 없음. 협의 이혼. 남편은 기분 좋은 표정이었다. 20억 중 5억만 주면 되니까. 사인을 마치고 나오는 길. 남편이 말했다. 영자야, 그동안 고마웠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돌아섰다. 고맙긴. 다음 달.
5억이 내 계좌로 들어왔다. 나는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계약했다. 혼자 살기 딱 좋은 집을 정리하며 남편이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나는 짐을 싸며 대답했다. 내 인생 살 거야. 당신 눈치 안 보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사 가던 날, 남편이 현관까지 나왔다. 잘 살아.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문을 닫는 순간, 속으로 중얼거렸다. 잘 살아? 두고 봐. 누가 잘 사는지. 원룸에 짐을 풀며 순이에게 전화했다. 순이야, 이혼했어. 5억 받았어. 전화 너머로 순이가 웃었다. 남편 완전히 속았겠네? 응, 완전히. 숨긴 10억 모르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더라. 이제 뭐 할 거야? 6개월 기다릴 거야. 남편이 재혼할 때까지. 그리고 그때 사기죄 고소하고 숨긴 재산 다 밝혀낼 거야. 3개월이 지났다. 어느 날 SNS를 보다가 남편 페이스북을 발견했다.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다. 박미선이랑 찍은 사진. 둘이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게시물을 보니 오늘 프러포즈 성공이라고 적혀 있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새 출발 응원합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웃었다. 프러포즈. 재혼. 좋아. 계획대로 가고 있네. 그날 저녁, 나는 김지연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남편이 재혼 준비 중이에요. 3개월 후쯤 결혼식 할 것 같아요. 변호사가 물었다. 그럼 이제 준비할까요? 네. 형사 고소장 작성해 주세요. 재산 은닉 사기죄로요. 그리고 민사 소송도요. 숨긴 10억 재산 분할 청구. 변호사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3개월이 지났다. 이혼한 지 6개월째 되던 날, 남편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다. 결혼식 초대장 사진, 신랑 강수택, 신부 박미선, 날짜는 다음 달 15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는 강남 웨딩홀. 나는 그 사진을 캡처했다. 변호사에게 보냈다. 결혼식 날짜 나왔어요. 이날 폭탄 터뜨려 주세요. 변호사 답장이 왔다. 이해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형사 고소장과 민사 소송장, 법원 소환장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달력을 봤다. 다음 달 15일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리고 그 옆에 적었다. 심판의 날. 결혼식 날이 밝았다. 다음 달 15일 토요일 아침부터 햇살이 쨍했다. 나는 원룸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오늘 남편의 재혼식 그리고 심판의 날. 핸드폰이 울렸다. 김지연 변호사였다. 어머님, 준비 다 됐어요. 형사고소장, 민사소송장, 법원 소환장, 오후 1시에 배달됩니다. 결혼식 1시간 전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완벽하네요. 변호사가 덧붙였다. 재산 은닉 사기죄. 증거 완벽해요. 형사처벌 확실합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다. 오전 10시, 결혼식까지 4시간. 나는 옷을 차려입기 시작했다. 검은색 원피스, 진주 목걸이, 단정한 구두.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30년. 이제 끝이야. 강남 웨딩홀은 화려했다. 입구에 꽃이 가득했다. 신랑 강수택, 신부 박미선,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하객들이 속속 들어가고 있었다. 남편 친구들, 박미선 지인들, 다들 웃으며 축하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웨딩홀 맞은편 카페에서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오후 1시 배달 기사가 웨딩홀로 들어갔다. 큰 봉투를 들고 접수처 직원에게 건넸다. 신랑 강수택 씨 앞으로 온 서류입니다. 직원이 봉투를 받았다. 긴급 배달이래요. 법원에서 왔대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법원? 오늘 결혼식인데요? 그래도 본인한테 전달해야 한대요. 직원은 어쩔 수 없이 신랑 대기실로 향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제 시작이네. 신랑 대기실. 남편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표정이 행복해 보였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네, 들어오세요. 직원이 들어왔다. 신랑님, 급한 서류가 왔어요. 법원에서요. 남편 손이 멈췄다. 법원? 무슨 법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긴급이래요. 남편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직원이 나가고 남편은 봉투를 뜯었다. 서류를 꺼냈다. 첫 장, 형사고소장, 고소인 이영자, 피고소인 강수택, 죄명 사기죄 및 재산 은닉.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다음 장, 민사소송장, 원고 이영자, 피고 강수택, 청구 취지, 재산분할 추가 청구, 숨긴 재산 10억에 대한 분할. 남편 손이 떨렸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장, 법원 소환장,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부, 출석 의무. 남편이 주저앉았다. 어떻게 알았어? 10억을. 똑똑.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 여보, 나 들어가도 돼? 박미선 목소리였다. 남편은 황급히 서류를 주었다. 숨기려고 했다. 하지만 박미선이 이미 들어왔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 화사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뭐해? 곧 식 시작하는데.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박미선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봤다. 주워서 읽기 시작했다. 형사고소장, 재산은닉, 사기죄. 박미선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재산은닉? 사기죄? 박미선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재산을 좀 숨겼어. 전처한테. 얼마나요? 10억? 박미선이 비명을 질렀다. 10억? 그럼 우리 재산이 25억이었다고요? 15억이라고 했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다. 박미선이 소송장을 읽었다. 재산분할 추가 청구. 숨긴 10억 중 5억. 총 5억 추가 청구. 박미선 손이 떨렸다. 그럼 우리한테 남는 게 25억에서 이미 준 5억. 추가로 5억. 합쳐서 10억 나가면 15억밖에 안 남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미선이 드레스를 움켜쥐었다.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15억이라고 했잖아요. 결혼하면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산다고 했잖아요. 미안해. 미선아. 나도 몰랐어. 전처가 알 줄은. 박미선이 소리쳤다. 거짓말.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5억만 받고 간 거잖아요. 함정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똑똑똑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 신랑님, 신부님, 식 시작합니다. 하객들 다 기다리세요. 박미선은 눈물을 흘렸다. 화장이 번졌다. 어떡해요? 이제 어떡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쥐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나갔다. 식장으로, 100명 하객들 앞으로. 사회자가 밝게 말했다. 신랑 신부 입장합니다. 음악이 울렸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남편과 박미선이 걸어 들어왔다. 남편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박미선은 겨우 웃고 있었지만 눈가가 번져 있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신부 울었나 봐. 감동해서 그런가? 신랑 표정이 이상한데? 긴장한가? 식은 진행됐다. 주례가 축사를 했다. 두 분의 앞날의 축복을. 반지 교환을 했다. 남편 손이 떨렸다. 박미선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서약. 신랑 강수택 씨, 신부 박미선 씨를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회자가 다시 물었다. 신랑님? 남편이 겨우 대답했다. 예. 목소리가 떨렸다. 하객들이 이상하게 쳐다봤다. 식이 끝났다. 사진 촬영 시간. 남편과 박미선은 단상에 섰다. 억지로 웃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하객들이 사진을 찍었다.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박미선은 눈물을 참았다. 피로 연장. 하객들이 음식을 먹으며 떠들었다. 남편 친구가 다가왔다. 수태가 축하해. 근데 얼굴이 왜 그래? 아파?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친구가 웃었다. 긴장했구나. 그럴 만도 하지. 재혼인데. 남편은 억지로 웃었다. 그 순간 남편 핸드폰이 울렸다. 김지연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남편은 핸드폰을 꺼버렸다. 하지만 다시 울렸다. 그리고 또 남편이 화장실로 갔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변호사 목소리가 들렸다. 강수택 씨, 소환장 받으셨죠? 다음 주 화요일 법원 출석하셔야 합니다. 불출석 시 구속영장 청구됩니다. 남편은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카페에서 그 모습을 봤다. 웨딩홀 밖으로 나와 벤치에 주저앉은 남편을. 웃음이 나왔다. 30년.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복수는. 화요일 아침. 서울중앙지방법원. 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갔다. 김지연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님, 준비 다 됐어요. 오늘 1차 심리입니다. 형사 재판이 먼저고요. 민사는 다음 주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 앞. 남편이 서 있었다. 초췌한 얼굴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다. 옆엔 변호사가 있었다. 50대 남자. 남편과 눈이 마주쳤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를 지나쳐 법정으로 들어갔다. 방청석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순이도 왔다. 내 손을 꼭 잡아줬다. 힘내. 재판장이 입장했다. 50대 여자 판사였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사람들이 일어났다. 형사 2024 고합 1234호. 사기 및 재산은닉 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났다. 40대 남자였다. 피고인 강수택은 이혼 당시 재산을 은닉했습니다. 전체 재산 25억 중 15억만 신고하고 10억을 숨겼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이게 증거입니다. 피고인 동생 명의 부동산.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입니다. 이체 내역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박미선 명의 예금. 입금자가 전부 피고인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봤다. 한참을 들여다봤다. 피고인.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남편이 일어났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판사가 다시 물었다.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예, 사실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하십시오. 검사가 계속 말했다. 피고인은 전처를 기망했습니다. 재산이 15억 뿐이라고 속였고 5억만 받고 이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재혼했습니다.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사기입니다.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헉하고 소리를 냈다. 남편 변호사가 일어났다. 판사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재산을 돌려드릴 의사가 있습니다. 판사가 나를 봤다. 피해자 측 의견은요? 김지연 변호사가 일어났다. 피고인의 반성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30년간 피해자를 기망했고 이혼 후에도 재산을 숨겼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심리 날짜를 잡겠습니다. 2주 후 최종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다. 사람들이 일어났다. 남편이 나를 봤다. 영자야.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법정을 나왔다. 복도에서 박미선이 기다리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언니, 그녀가 나를 불렀다. 나는 멈춰섰다. 미안해요. 나도 몰랐어요. 재산을 숨긴 거. 나는 그녀를 봤다. 당신도 공범 아니에요? 예금 당신 명의잖아요. 박미선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강수택 씨가 내 모르게 만든 거예요. 명의만 빌려달라고 해서 사업 자금이라고 했어요. 나는 웃었다. 믿을 것 같아요? 박미선이 울먹였다. 진짜예요. 나도 피해자예요. 결혼 일주일 만에 이혼 소송 당했어요. 나는 그녀를 지나쳤다. 그건 당신 일이에요. 나랑 상관없어요. 일주일 후 민사재판이 열렸다. 재산분할 청구 사건. 같은 법정, 같은 판사. 김지연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피고는 재산 25억 중 10억을 은닉했습니다. 피해자는 5억만 받고 이혼했습니다. 숨긴 10억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합니다. 절반인 5억입니다. 남편 변호사가 반박했다. 이미 협의 이혼으로 종결됐습니다. 추가 청구는 부당합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재산 은닉을 몰랐습니다. 발견 즉시 청구했습니다. 정당한 권리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봤다. 피고 측 재산 은닉 사실을 원고가 이혼 당시 알았습니까? 남편 변호사가 대답했다. 그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나를 봤다. 원고, 이혼 당시 알았습니까? 나는 일어났다. 몰랐습니다. 이혼 후 3개월 뒤 친구가 조사해서 알게 됐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인정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또 2주가 지났다. 최종 판결일, 형사재판, 법정은 가득 찼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강수택, 사기 및 재산은닉죄, 유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남편이 주저앉았다. 판사가 계속 말했다. 피고인은 30년 배우자를 기망했고 이혼 시 재산을 은닉했습니다. 65세 고령임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나 재범 시 실형 처합니다. 그리고 민사 판결, 재산 분할, 피고는 원고에게 5억을 지급하라.
1개월 내 이행하라. 망치 소리가 울렸다. 또 남편은 벤치에 주저앉아 있었다. 얼굴을 손으로 감싸쥐고 울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보며 일어났다. 법정을 나왔다. 복도에서 순이가 나를 안아줬다. 잘했어. 영자야. 정말 잘했어. 나는 눈물이 났다. 30년. 드디어 끝났구나. 김지연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다.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완벽한 승리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법원을 나오는 길, 햇살이 눈부셨다. 가을 하늘이 맑았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이야. 핸드폰이 울렸다. 박미선이었다.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끊었다. 문자가 왔다. 언니, 저 이혼했어요. 강수택이랑 결혼 한 달 만에. 전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나는 문자를 지웠다. 그리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순이가 물었다. 누구야? 아무도 아니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오늘은 내가 살게. 순이가 웃었다. 그래. 축하한다. 영자야. 우리는 식당으로 향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끼며 판결 후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아침 핸드폰에 알림이 떴다. 입금 5억 원. 강수택? 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통장 잔고 10억? 협의 이혼 때 받은 5억. 재산 분할로 받은 5억. 합쳐서 10억. 30년의 대가. 아니, 30년의 자유. 순이에게 전화했다. 순이야, 돈 들어왔어. 전화 너머로 순이가 환호했다. 축하해. 이제 뭐 할 거야? 나 꿈이 있었어. 뭔데? 서점. 작은 서점 카페. 책 읽고 싶은 사람들. 커피 마시며 쉬고 싶은 사람들. 그런 공간 만들고 싶었어. 순이가 웃었다. 좋다. 해봐. 이제 할 수 있잖아. 그날부터 나는 움직였다. 부동산을 돌아다녔다. 홍대 근처 조용한 골목. 1층 상가가 나왔다. 30평. 월세 200만 원. 권리금 1억. 마음에 들었다. 계약했다. 인테리어를 시작했다. 책장을 만들었다. 따뜻한 원목으로. 카페 공간도 만들었다. 창가에 햇살이 들어오게. 한 달이 걸렸다. 서점이 완성됐다. 이름은 고민 끝에 정했다. 쉼표. 인생의 쉼표. 새로운 시작 전의 쉼표. 오픈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뉴스를 봤다. 전직 공무원 강모 씨. 65세. 재산 은닉 혐의로 집행유예. 사회봉사 중. 나는 TV를 껐다. 더는 궁금하지 않았다. 오픈일. 친구들이 왔다. 순이가 꽃다발을 들고 왔다. 축하해. 영자야. 학교 동료들도 왔다. 와, 영자야. 정말 멋지다.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 나는 웃으며 커피를 내렸다. 천천히 준비했지.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젊은 여자들이 많았다. 20대, 30대, 책을 고르고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30대 여자가 다가왔다. 사장님, 여기 분위기 너무 좋아요. 자주 올게요. 고마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0이요. 올해. 여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60이세요? 완전 젊어 보이세요. 나는 웃었다. 고마워요. 그런데 왜 물어봐요? 여자가 말했다. 저희 엄마가 60인데
평생 아버지 눈치만 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 힘들어 하세요. 이혼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난대요. 나는 그녀를 봤다. 엄마한테 전해줘요. 뭐라고요? 늦은 게 아니라고. 지금이 시작이라고. 여자가 눈물을 글썽였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그 후로 서점엔 여자들이 많이 왔다. 젊은 며느리들, 중년 여자들, 나이 든 할머니들, 다들 조용히 책을 읽었다. 그리고 가끔 나에게 조언을 구했다. 사장님, 저 남편한테 맨날 무시당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기록하세요. 뭐요? 모든 걸, 날짜, 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제든 필요할 수 있어요. 그 기록이 또 다른 여자가 물었다. 사장님은 어떻게 용기 냈어요? 이혼하는 거. 나는 창밖을 봤다. 가을 햇살이 들어왔다. 30년 참았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죠. 더 참으면 내 인생이 끝난다고. 62세에 시작한 게 늦지 않았어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62세에 시작한 게 내 진짜 인생이에요. 여자가 울먹였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 손을 잡았다. 할 수 있어요. 준비만 하면. 그날 저녁 서점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다. 다들 바쁘게 걸어갔다. 나도 저랬었지. 30년간 바쁘게 살았지. 남편 눈치 보며 월급 갖다 바치며. 근데 이젠 아니야.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받았다. 여보세요. 영자 씨. 나 강수택이야. 나는 침묵했다. 남편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이 계속 말했다. 나 지금 쪽방에서 살아. 미선이도 떠났고 친구들도 다 떠났어. 혼자야. 완전히 혼자.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게 저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영자 씨, 제발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는 웃음이 나왔다. 다시 시작? 30년을 어떻게 다시 시작해요? 남편이 울먹였다.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차단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았다. 그의 후회도, 그의 눈물도. 창밖을 봤다. 거리에 가로등이 켜졌다. 따뜻한 불빛이었다. 나는 일어나 불을 껐다. 서점 문을 잠갔다. 집으로 가는 길. 원룸이 아니었다. 지난달 이사한 투룸이었다. 깨끗하고 햇살 잘 드는 내 공간. 현관문을 열었다. 불을 켰다.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황혼 이혼 증가. 60대 이혼율. 5년 새 2배. 전문가가 말했다. 여성들이 더는 참지 않습니다. 경제력도 생기고 용기도 생겼습니다. 나는 TV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더는 참지 않는 거야. 핸드폰을 봤다. 서점 인스타그램. 팔로워 500명.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오늘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사장님 덕분에 용기 냈어요. 내일도 갈게요. 나는 댓글을 읽으며 웃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있구나.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30년. 길었던 30년. 근데 이제 진짜 내 시간이야. 눈을 감았다. 내일 또 서점 문을 열 거야. 또 누군가를 만날 거야. 또 작은 용기를 줄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 내 인생을 살 거야. 진짜로.
서점을 연 지 6개월이 지났다. 봄이 왔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었다. 오늘도 서점 문을 열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가장 먼저 온 건 그때 그 30대 여자였다. 사장님, 그녀가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이혼하셨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축하해요. 어머니 지금 어떠세요? 너무 행복해 하세요. 6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통장 만들었대요. 나는 그녀 손을 잡았다.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요. 점심때쯤 40대 여자가 왔다. 한 달 전 남편한테 맨날 무시당는다던 그 사람. 사장님 말씀대로 기록했어요. 6개월간. 그리고 어제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남편이 울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지금 상담 받기로 했어요. 부부 상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어요. 기록이 증거가 되고, 증거가 변화를 만드니까요. 저녁 무렵 70대 할머니가 오셨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오셨다. 사장님, 책 한 권만 추천해 주세요. 어떤 책 좋아하세요? 인생 이야기요. 늦게 시작한 사람들 이야기. 나는 책장으로 가서 한 권을 꺼냈다. 이거 어때요? 62세에 시작한 여자 이야기예요. 할머니가 책을 받아들었다. 표지를 보셨다. 62세. 나랑 비슷하네요. 나 70일인데. 너무 늦었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이 딱 좋아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문을 닫을 시간. 마지막 손님이 나갔다. 나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봤다. 봄 저녁, 가로등이 켜졌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다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나도 그 중 하나였다. 62세, 새로 시작한 인생. 후회는 없었다. 30년 참았던 것도, 6개월 준비했던 것도 전부 의미가 있었다. 그게 있었기에 지금 이 자유가 있으니까. 핸드폰을 봤다. 서점 인스타그램. 팔로워 2,000명. 댓글이 수백 개. 사장님 덕분에 용기 냈어요. 저도 이혼 준비 시작했어요. 62세에도 늦지 않다는 말. 힘이 됐어요. 나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다. 그리고 답글을 달았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준비하세요. 기록하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집에 돌아왔다. 투룸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도시 야경이 보였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이겠지.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힘들고, 누군가는 준비하고 있겠지. 나처럼. 차 한 잔을 탔다. 따뜻한 허브차. 천천히 마셨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황혼 이혼. 작년 대비 30% 증가. 60대 여성 경제활동. 5년 새 2배 증가. 전문가가 말했다. 더는 참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나는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더는 참지 않는 거야. 핸드폰에 알림이 떠다. 은행앱. 정기예금 만기. 3억. 서점 운영비로 쓴 돈 빼고 남은 돈 7억. 그중 3억을 묵혀뒀었다. 이자가 붙어 있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 돈으로 서점 확장할까? 아니면 젊은 여성들 위한 법률 상담센터 만들까? 고민이 즐거웠다. 30년간 고민이 전부 남편 눈치였는데 이젠 내 미래를 고민하니까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30년 전
결혼하던 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다고 생각했었지. 근데 아니었어. 그건 시작이 아니라 30년 감옥의 시작이었어. 진짜 행복은 지금부터야. 62세. 이제 시작이야. 눈을 감았다. 내일도 서점 문을 열 거야. 누군가를 만날 거야. 작은 용기를 줄 거야. 그리고 나도 조금씩 더 자유로워질 거야.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 혹시 지금 참고 있나요? 30년은 아니어도 10년, 5년, 아니 1년이라도 참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시작이에요. 기록하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62세도 할 수 있었어요. 당신도 가능해요. 이 채널엔 비슷한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40년 시댁에서 당한 며느리의 반격. 숨겨진 재산을 찾아낸 60대의 역전. 자식들한테 배신당한 부모의 복수. 모두 참았던 사람들이 준비해서 이긴 이야기들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당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